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험 불만제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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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보험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쉽고 바른 보험의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길잡이 안세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보험.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고객님들의 보험 돋보기 박상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많이 걸리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보험에는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호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보험 불만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의 박세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나눠드린다는 생각에 저도 참 많이 설레는데요. 평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함께하는 시간 잊지 않으셨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유익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조언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이 착해지는 그날까지 이보험 불만 있어요의 서진경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보험 불만 있습니다. 주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오늘은 진행을 할 건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 과로하고 3년 갱신형 보험, 이런 보험들 요새 많습니다. 이런 보험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보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오늘 천천히 저랑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갱신형 보험의 보험료의 변동 유무를 보시면요. 비갱신형 보험은 계획적인 재무 계획이 가능하고요. 납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료의 갱신 시점마다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이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납입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만기까지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갱신형 보험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80세 만기형 또는 90세 만기형 또는 100세 만기라면 만기 시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납입 면제에 대한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에 납입 면제 시에는 이후에 보험료의 납입이 없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 기간 중에 납입 면제 시에는 갱신이 될 때마다 다시 납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료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30세 남자 기준의 M보험사의 비갱신형과 갱신형 상품을 비교해봤는데요. 암진단비 3천만 원 기준의 보험료가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39,060원이셨고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3,990원이십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39,060원을 30세 그리고 40세 그리고 50세까지 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나머지 100세까지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갱신형 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100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갱신이 되는 주기에 따라서 3,990원 그리고 9,630원, 14,900원, 34,000원 그리고 60,060원 마지막엔 78,78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 시점에 납부를 하시게 되는 보험료는 3,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시나 실제 총 납부를 하신 누적 보험료를 보시게 된다면 비갱신형 보험료는 총 937만 4,400원을 납부를 하시게 된 상황이시고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총 3,277만 5,480원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했던 갱신형 보험이 실질적으로 총 2,340만 1,080원이나 보험료를 더 내신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선택을 할 때 만약 비갱신형과 갱신형에 대한 기준을 총 납입하는 누적 보험료의 기준을 놓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명확하게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갱신형 보험이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은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활용도에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활용에 대한 방법은 메인보다는 서브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비갱신형 보험을 하나를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 더해서 부족한 보장만큼에 대한 범위를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비갱신형에 대한 보장과 갱신형에 대한 보장이 더해져서 실제 보험료에 대한 보장이 많이 늘어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중에 갱신형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나중에 비갱신형만 유지를 하시고 갱신형을 해지를 하시거나 좀 감액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 갱신형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갱신형의 이점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 그리고 70세 또는 80세까지 보험료의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크신 분들은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그리고 20년 갱신, 30년 갱신 이렇게 갱신에 대한 주기가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있으신데 웬만하면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처럼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들보다는 10년 이후에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갱신 주기가 긴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60세 이상에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보장은 좀 최대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분들은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갱신형 보험의 결론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100세 만기에 대한 메인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으로 서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보험료 대비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60세 이상 분들은 갱신 주기가 최대한 긴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갱신형 보험을 만약 안 좋은 보험,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보험 또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서진경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의 서진경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이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갱신형 보험일 수 있으니까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비갱신형을 100세 만기로 메인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꿀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세 이상이신 분들, 70대나 80대이신 분들은 갱신 주기가 긴 장기 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짚어봤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인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보험 가입하는 건 싫어하지만 네. 실손보험 외에 꼭 가입하시는 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암보험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통계 자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여러 사망 원인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부동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다른 보험은 없어도 암보험 하나쯤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들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2018년 기준 암 유병자는 약 201만 명이고 국민 중 25명 중 1명은 암 유병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MC님 혹시 네. 201만 명이면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글쎄요, 200만 명이면 엄청 큰 숫자인 건 알겠는데 감이 오진 않거든요. 201만 명이면은 네. 인구수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은 충청남도 전체 인구수가 네. 약 2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만 먹는 수준인데요. 네. 대한민국 한 지역 인구의 전체가 암 유병자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주변에도 암 유병자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 이 비율로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네. 저희 여기 저 빼고 나머지 3분 중에 1명은 암 발생 확률이 아. 있다는 건데 저도 빼겠습니다. 네, 저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령별 주요 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네. 15세에서 34세에는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무서운 암인 갑상선암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35세에서 64세 갑상선, 유방암, 위암 순으로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남성, 여성, 성별 주요 발병률을 보시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그리고 위암 순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시더라도 내 보험이 어떻게, 내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네. 그리고 보장 금액은 적절한지를 잘 판단을 하시고선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네. 꼭 보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완을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성, 여성에 따라서 이 암이 발생되는 비율도 다르고 많이 걸리는 암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끔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립니다. 남성은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서 1명꼴로 암에 걸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호인 전문가님.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이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암보험금을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네. 주요 암 환자 1명당 부담 평균 비용인데요. 가장 많은 치료비가 드는 암은 바로 간암입니다. 약 6,6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하고요. 네.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의 경우 약 1,1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그 진단금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치료하실 때 이제 부담을 덜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아팠을 때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네. 수도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네. 암 진단 후 5년간 생존율 통계를 보시면 90년대에만 해도 42.9%였지만 2018년에는 70.3%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요 암 종류별로 보면은 대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암유병자가 가장 많은 갑상선암의 경우는 현재 100% 생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고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생존율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만큼 의료 비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겠죠. 더 발전된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치료 받으시고 더 빨리 완치를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금을 조금 더 넉넉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의료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은데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호인 전문가님, 암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도 있을까요? 네, 40세 남성, 20년납, 100세 만기 주요 회사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회사마다 진단금 한도 등 일부 차이는 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장 범위 등을 꼭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장담보는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까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일반 암 진단비는 회사마다 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보장 범위입니다. 네. 30대에서 60대의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이게 일반암 진단비로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단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네. 이 해당이 안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요즘 조기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이제 착한 암이라고도 하지만 무서운 암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일반암 진단비로 이제 10% 내지 20% 정도로 지급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일반암 진단비 못지않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 네. 정호인 전문가님한테 질문 네.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방금 전에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 조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병을 좀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일반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추후에 유사암을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또 보상이 각각 나가나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암보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신 후에 추후에 유사암 진단에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사암도 각각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네. 최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1세대 암 치료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네. 그리고 좀 더 부작용이 덜한 2세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한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해 주시게 되면은 진단비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 치료비들이 충당을 해주면서 치료 받으시는데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빠른 완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료에는 없지만 네. 암 치료는 입원도 하지만 암 통원 기간도 엄청 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치료 외에 꼭 암 직접 치료 통원비 이 특약도 꼭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은 치료 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보험 네. 있으시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꼭 다시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첫 번째로는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소외감까지 꼼꼼히 전체적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 새로 나온 특약들도 많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든가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입원을 많이 안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통원 치료비까지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단금을 많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혹시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를 만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금 1억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종신형이나 100세 만기로 1억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인으로 비갱신으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최소 진단비를 준비를 길게 가시고 그리고 나머지 집중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은 저렴하지만 보장은 더 빵빵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히 섞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단금을 높게 가져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럴 때는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간편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간편보험, 요즘 아프신 분들도 많고 약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세환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 간편보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길잡이 안세한 전문가입니다. 네. 방금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대표적인 질병이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 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못했던 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암 진단을 받거나 뇌 쪽이나 신장 네. 쪽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더라도 해당 조건에만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바로 간편보험입니다. 간편보험이라 함은 네. 기왕력이 있으셔도 간편한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초기에는 325 보험이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준의 간편보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간편보험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대표적인 간편보험의 종류를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적인 325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진단 및 의사의 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5년 이내에 암 진단이나 수술, 입원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335 보험인데요. 조건은 동일하나 2년이 아닌 3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는 325 보험보다는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심사 조건이 완화된 2개의 질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3일 보험이 있고요. 1개의 질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원큐 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아파서 혹은 약을 먹고 있어서 보험을 가입 못하셨던 분들도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조건에만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은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류가 많아져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 간편보험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프신 분들, 약 드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25, 335, 31, 원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본인한테 딱 맞는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세환 전문가님, 아프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
약 드시거나 이러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역시 좀 질문이 좀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선택사항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간편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을 조금 파악을 해서 네.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판단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료를 보시면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병력 유무입니다. 네. 병력이 없다고 하시면은 일반체, 표준체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회사별로 인수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경증 질환의 경우는 심사 시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인수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대신에 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다고 하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하겠다는 부담보 조건이나 아니면은 일반 보험료보다 조금 더 할증을 해서 그렇게 표준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간편 보험을 통해서 심사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중증 질환의 같은 경우는 표준체 인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간편 보험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편 보험이라는 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더 맞는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전문가님들이랑 잘 상담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내가 아프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일단은 일반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한지 짚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세환 전문가님, 사실 유병자 하면은 저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나이가 좀 어린 분들도 유병자 보험 준비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어리신 분들도 유병자 네.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네. 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천적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식습관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젊은 분들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MC님도 네. 풀보다는 고기가 좋지 않으세요? 고기 사랑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식습관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네. 그렇죠. 자, 일단 자료를 보시면은 네. 고혈압 유병률을 보시면은 30대가 9.5%, 40대가 19%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오, 그렇군요. 네. 당뇨 유병률도 보시면 30대가 2.7%, 40대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수치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네네. 네. 어찌 보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네.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보험 준비를 못하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그러게요. 조금 서러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다 가입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이럴 네,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보험을 준비를 못한다고 하면 조금 네.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MC님? 저는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분들은 준비가 가능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편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연령도 그렇고 보장담보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네. 가입 연령을 보면은 초기엔 50대부터 가능했지만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1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네. 최대 가입 연령이 75세에서 90세까지 가능한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간편 보험의 경우 예전에는 10년 혹은 20년 장기 갱신형으로 현재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장 범위도 저희가 일반적 표준체 보험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번 아팠던 분들이 사실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병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 못하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잘 알아보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드리는 것도 참고해서 들으시면서 잘 알아보시면 충분히 준비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건에만 부합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 유병자 분들도 선택지가 조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지가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병자 보험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추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325, 335, 31, 원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혹시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준비할 수 있는 꿀팁보다는 유병자 보험에서는 네.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그 부합하는 그 조건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표준체 보험이랑 간편보험이랑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40세 남성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필요담보 1,000만 원씩 동일 기준으로 각 회사별로 표준체 보험과 간편보험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자 네. A사의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씩 각 동일하게 넣었고요. A사는 표준형이 45,000원, 간편형이 78,000원, B사의 표준형이 43,000원, 간편이 76,000원, C사는 표준형이 43,000원, 간편이 71,000원, D사의 표준형이 53,000원, 간편이 88,000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장은 간편보험도 표준형처럼 보장담보는 준비하는 게 다 가능하나 할증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한 약 3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시고 보장이 동일하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맞습니다. 가입 못하셨던 네. 분들도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지만 네. 얼마든지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맞는 회사로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상담을 잘 받으셔서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표준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과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보험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유병자 보험 선택하면서 보험료 제일 저렴한 회사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회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우리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 일반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모르고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지를 하고 다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험을 가입하는 조금 이유부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좀 사고나 질병으로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을 잘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유병력자이신데 보험을 이제 가입을 못하다 보니 치료력이 있어서 보험금 청구 이제 이력이 안 남으신 분들은 간혹가다 표준체 보험으로 이제 인수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꼭 나 이거 인수돼? 그러면은 속이고 그냥 가입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보험회사가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보험금 지급이 이제 될 때, 그럴 때 이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지급 거절이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이라고 해도 가입하실 때는 꼭 기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표준체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꼭 기항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항력이 있는데 말을 안 했는데 그냥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은 짚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 정확히 고지를 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유병자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 보험을 준비를 할 때는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뭐 수술한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유병자 보험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사실 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프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 못했지만 지금은 심사 조건이 완화돼서 내가 그 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의 그 조건에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프셨던 분들이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 혹은 무슨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도 조건에만 맞는 보험을 잘 찾아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유병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돋보기 박상우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은 이 고객은 네. 제가 소개를 받은 고객님이셨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이죠. 네. 네, 현재 50대 여성분이시고요. 네. 과다한 보험료 지출로 상당히 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그런 고객님이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명사 3건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D생명 10년 납, P생명 종신보험 20년 납, S생명 CI 종신보험 20년 납 이렇게 3건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A생명 건강보험, K손해보험 건강보험 플러스 실손보험 이렇게 건강보험을 2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납입보험료가 140만 원 정도 되는 와.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셨었거든요. 오, 그랬군요. 지금 살펴보니까 50세 여성분이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험료가 나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무려 1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험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땠을까요, 전문가님? 우선 구성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사망보험금 2억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고요.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2천만 원, 후유장애 3% 후유장애를 1천만 원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암 진단자금을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200만 원,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100만 원 이렇게 네.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뇌 출혈 3천만 원, 심장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고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7대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각각 2만 원의 입원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골절자금 30만 원, 화상 진단자금 2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셨었고요. 실손보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암보험 얘기할 때 진단금은 한 최소 4천에서 5천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좀 암보험 뭐 어떻게 문제가 좀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일반암이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2억 4천만 원이라는 사망보험금에 집중이 되어 있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진단자금, 일반암 진단자금이 3천만 원으로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상당히 적은 진단자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 중에 뇌출혈 진단자금과 뇌졸중 진단자금을 네.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뇌출혈 진단자금이 CI 보험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심장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 급성 심근경색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네. 그 보험도 역시 CI 보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CI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CI 보험이 뭐 아플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CI 보험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CI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보험 상품이었죠. 네. CI 보험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데요. 하지만 고객님들이 막상 아파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중대한 질환의 그 특약을 네. 보여주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대하다라는 거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어떤 정도의 네. 정도를 보고 지급을 안 해준다거나 그리고 네. 암 같은 경우에도 그 암의 뿌리의 침인 범위나 깊이를 보고 네. 지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객님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된다고 해서 아마 준비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팠을 때 보장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CI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점검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수술비 쪽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술비도 지금 보시다시피 상해 수술비, 7대 수술비, 네.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술비들은 거의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질병 수술비하고 종수술비가 빠져 있는데 이 질병 수술비하고 종수술비는 모든 수술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정 명시돼 있는 수술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넣었을 땐 특정 선천적 질환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를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특약을 넣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뇌혈관 허혈성 질환 수술비도 상당히 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비도 보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을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비생명 종신보험 10년 납은 유지를 하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피생명 종신보험은 감액을 해서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S생명 CI 종신보험은 해지, A생명 건강보험은 해지, 그리고 K손해보험 건강보험은 감액을 하고 실손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는 140만 원 정도 나가던 보험료를 줄여서 92만 3,857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네. 보장 내용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망은 이분이 가장의 책임 기간인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의 네. 책임 책임 기간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험금은 조금 감액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억 2천으로 조금 줄이면서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고요. 대신 상해 사망보험금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 이상 후유 장애를 2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네. 암 진단 자금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드렸고요. 유사암 진단 자금을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시에 기존엔 100만 원 있었던 부분을 500만 원까지 증액을 해드렸고 입원비, 통원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표적 항암 치료까지 골고루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있었던 뇌 쪽 진단 자금을 뇌졸중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다시 보장을 만들어드려서 보장의 범위를 좀 넓혀드렸고요. 네. 심장 쪽도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1,500만 원을 만들어드려서 보장을 넓혀드렸습니다. 옆에를 보시게 되면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서 부족한 보장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여기 119대 수술비를 500만 원을 탑재해 드렸는데 네. 기존에 없었던 119대 수술비를 탑재해서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네. 운전자 보험이 기존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 보험을 기존에 보험료를 줄이면서 남는 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을 만들어드려서 운전을 하실 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네.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잠깐 기다렸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암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는 짚어봤는데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술비 보험은 생명사는 모든 수술을 다 보장을 해주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나열해서 열거한 후에 그 열거된 질환만 보장을 해주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사와 손해보험의 수술비 특약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네. 가져가실 수 있다면 보다 폭넓은 수술비 네. 특약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와 이 손해보험사를 적절히 섞어서 네, 맞습니다.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존에 수술비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2번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이 보험료를 왜 내지?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 더 들어놓을 걸 하고 후회를 한답니다. 운전자 보험도 만에 하나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고를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면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까지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에서 무려 한 14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전문가 분들의 도움으로 보장은 탄탄해지면서 월마다 보험료는 한 47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보험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자, 보험 불만제로 12월 마지막 방송인데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